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녹음을 아침 일찍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챙기는 게 많고, 조만간 이제 기획한 새로운 어떤 상품,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거에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주로 이제 홈페이지 개편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개편이 우리가 되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도 편하게 동영상을 보고 듣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만 배우게 될까요? 아닙니다. 훨씬 다양한 관점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조만간 그 소액 공동 투자 클럽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 방송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년 공지 한번 해드릴게요. 2014년이죠. 2014년 12월 19일 날 6시 반부터 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제 송년회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기존에 이미 교육생들한테도 이번에 공지가 나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전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오실 분들은 회사에 있는 그 전화 통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송년회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시고 거기에서 계좌를 받아가지고 회비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선 입금을 하시면 멤버를 확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멤버를 확정을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홀이 가득 찼을 때 12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획을 어설프게 그냥 동네에서 그냥 개원들이 노는 식으로 이렇게 놀 것 같으면 선입금 받고 이런 것도 없죠. 그러나 어떤 행사를 1부, 2부 순서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2014년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대한공경매사협회에 가서 송년회에서 참 재밌게 놀았다. 뭔가 배울 점도 많았고 어떤 돈을 버는 길에 있어서 어떤 희망을 봤다라고 할 정도 되려면 뭔가 기획이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 확정이 제일 먼저 시급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888-5704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항상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임자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저께는 어떤 분하고의 이제 식사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요즘에는 PT를 진행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분들의 어떤 현재 몸 상태, 정신 상태, 지식 수준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주로 파악을 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는 식사를 한번 같이 했어요, 매번. 그러다가 최근에 오신 분들하고는 식사 프로그램을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장황하게 대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기 위해서 회식 일정을 잡은 상태에서 PT분하고 미팅이 있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면서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횟집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먼저 출발을 한 에피소드들도 있고, 대화를 나눴을 때,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대부분의 PT 분들은, 다른 책도 보고,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아예 유명하다라고 하는 곳을 다 방문을 한 연후에 저에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협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리감, 무게감, 또는 그 다음에 저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름 약간의 독설,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망설이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저를 만나서 교육을 받는 PT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이런 고민과 망설임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오거든요, 통상. 그런데, 이제 이분은, 조금 좀 다르게, 아직은, 몸의 한 60에서 70%는, 외부 세계에 몸을 담그고, 그 다음에, 독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니, 또 팟캐스트에서 이러저러한 말이 좀 마음에 드니, 오셨던 분이에요. 상당히 제가 그래서 당황하고 좀 놀라운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술 마시면서, 우리 PT들 중에서 나를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사람이 여자 하나가 있고 남자 하나가 있다. 근데 남자 하나가 당신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농담으로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우선은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이 기술에 배우는 동안엔 이게 진짜다.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을 해야 교육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코드를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95.9 MBC 라디오를 듣고 싶으면, 방송은 송출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95.9의 채널을 맞추면 누구나 차별 없이 다 95.9를 듣게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95.4, 95. 또는 96.2 이렇게 맞추면 방송이 들리질 않고 설령 어떻게 해서 전파를 잡더라도 살짝 지지지지지 이러면서 이렇게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1대1 과외 형식은 특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코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코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코드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면은 대부분 딱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거의 시시함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일을 보는 거죠. 이게 코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느끼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물론 우스개입니다. 제가 그분들 다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제 술 먹고 즐겁게 헤어졌고 문자로도 잘 들어가셨냐,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를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책을 뺐는데
월세를 2천만 원 바뀐가 뭐 이런 책을 보여주면서 이걸 봤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웃었는데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런 거 안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뭐가 달라졌는가를 물어봤더니 달라진 건 없고 기술에 대한 설명도 없더라. 그러다가 그러면 그건 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소설책이지. 기술책이 아니고 소설책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려면 운동 권투 교본을 사면 교본에 실컷 어떤 챔피언이 몇 승 몇 패 했네, 어떤 기록이 있네, 어떤 에피소드 읽는다고 내 주먹 실력이 좋아지지 않죠. 내 주먹 실력이 좋아지려면 다양하게 때리는 장면과 그거를 다리를 어떻게 놔야지, 어떻게 때려야 되고, 어떻게 허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면 기술책이지만 교본으로서 그렇지 않고 어떤 챔피언이 몇 점 몇 승 했고 이랬다 저랬다 떠드는 것은 그냥 농짓거리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건 기술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또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술자석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 정도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데, 라는 어떤 한 5년 전, 10년 전에 들었던 질문을 어제 또 듣게 된 거예요. 경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발품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누구나 아셔야 됩니다. 경매쟁이로서 실패하는 경매쟁이가 되는 지름길은 경매의 핵심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핵심 키워드를 모르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경매는 발품이다 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30년 전부터 부동산 하면 발품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제가 어떤 TV를 봐도 그렇고, 저는 뭐 TV에서 부동산쟁이가 나온다, 경매쟁이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솔직한 말로 별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떠드는가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딱 들어보면은 역시 발품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방송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자면, 발품을 판다라고 떠드는 순간 그 사람은 하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묻더라고요. 발품을 그렇다고 안 파는 건 아니시죠?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시죠? 당연히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일의 중요성에 그 사람의 어떤 입에서, 한 입에서 첫 번째 순서로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발품을 중시하는 자고,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것은 모르고 있거나 경시하는 자로 평가하는 것처럼, 제가 발품을 판다라고 떠들지 말라라는 것은 발품을 팔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산더미처럼 밀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PT도 그렇지만 최고의 과정도 그렇고, 설령 기초반을 배우시더라도, 저희 협회에서는 발품을 중요시하는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럼 경매 영업사원들은 어땠냐? 발품 안 중요하다고 백날 떠들어도 발품만 위주로 팔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몇 번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코드의 일맥상통 또는 학습 단계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위에 선생의 말을 굉장히 중시 여겨서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또 테스트 해봐서 정말로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기술을 배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권리 분석 배우는 거 수준으로는 이건 택도 없는 경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발품 판다라는 것이 왜 안 중요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몇 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경매 실무의 중요한 요소라면 30년 전부터 발품 판다라는 기술은 이미 오픈되어 있었다. 최근에 나오는 따뜻한 어떤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TV만 해도 LCD, LED 기술 또는 핸드폰만 해도 무슨 기술 이렇게 신기술이 아니고 발품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임진왜란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은 30년 전부터도 발품하고 TV에까지 떠들어댔으니 그럼 5년 전, 10년 전부터 시작한 발품 파는 거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발품 파는 게 부자면은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부자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발품 파는 게 부자가 많이 팔아야 된다는 그게 핵심 키워드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경매쟁이 중에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발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숱하게 떠드는 사람은 경매쟁이보다 공인중개사 쪽이 훨씬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부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무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경매에서 발품은 언제 파는 것입니까? 예. 입찰을 결정하고 또는 결정 단계의 90%에 이르렀을 때 현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현장에 나가서 하루 또는 그 안에 몇 시간 정도 보는 것, 조사하는 것이 발품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경매업계에 몸담아서 한 건을 공부하고 조사해서 한 건을 낙찰받고 명도하고 세를 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긴 시간 속에서 발품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의 집안에 바퀴벌레 하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이 너무 작아서 고시원처럼 돼 있어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돌아다녀도 정말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클 수도 있겠지만 집이 한 50평, 100평 정도 되면 바퀴벌레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만큼 어떤 경매 실무 기술에 있어서 발품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 그리고 발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가 실제로 물건 현장에 가서 조사할 내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앉아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원래는 이제 다른 실무 단계에서 최고의 과정에서나 떠드는 말이지만 이왕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하나 골라서 하나의 어떤 우량 물건이라고 입찰을 들어갑니다만은 대다수는요 발품을 중시하다 보면 물건을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중에서 또는 한 개 중에서 본인이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걸 발품 판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발품을 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서울에 사는 사람은 대전의 물건 2-3개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왜? 멀기 때문이죠. 멀죠. 갔다 오면 하루가 소진되죠. 예를 들면 부산에서도 지금 경매에서 돈 번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 같으면 발품을 중시한다 보면 서울도 가야 되고 평택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어떻게 발품을 파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발품의 범위가 개인적인 형태로 해석이 되고 발품을 팔러 간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는 가로 열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덜 피곤한, 내가 시간을 좀 덜 쓰고 내가 돈을 좀 덜 쓰는 거리 내에서 가로 닫고 발품을 판다. 요런 생각으로 팝니다. 그러니 경매 고수가 될 턱이 있습니까? 그죠? 고수가 절대로 안 되는 첫 번째 판단. 이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무식하게 그럼 발품 팔지 말란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큰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정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팔지 말란 말이 아니고 돌아다니죠. 근데 돌아다니는 시점과 돌아다니는 양, 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축소되어야 된다. 주로 경매쟁이는 자본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듯이 부자가 된다면 부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머리를 위주로 쓰지 육체 노동을 위주로 쓰지 않습니다. 발품 파는 것이 경매의 70%나 80%에 이른다면은 다리 장애인은 경매를 못 하겠네요. 그죠? 그런 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다리까지 아프고 운전면허도 없다면
지방 물건을 발품 팔리는 게 한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매에서 큰 빛을 못 보겠군요. 예,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지. 돈이 있는데 못 번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멍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죠? 발품 팔아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즉시 모른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다리가 하나 있어서 다리 휠체어나 목발 짚고 다니면은 경매 못 하겠네요. 그죠? 돈은 많아도 실력 좋아도 안 된다. 그런 거는 잘못된 견해다. 오히려 무지한 견해다. 그러니 제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책에서든 어디서든 발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하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경매 기술은 언제까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굉장히 아마추어입니다. 권리 분석도 못하고 안 해봤고 경매 생초보고 언제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지 저는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의심도 들고 의구심도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우스개로 얘기를 하듯이 대부분은 반 미쳐서 오고 대부분 다 권리 분석도 모르는 사람이 설령 여정 주부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질문은 모르면 질문을 남기는 것이고 아니면 저에게 바로바로 즉시 전화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 물건 검색을 본인의 몸에 체득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식견, 견해, 편견을 없애는 게 경매 투자의 실무의 지름길이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주면 다 그걸 신뢰를 하는데 그래도 막연하고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본 다음에 얘기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도 의구심과 의문점, 그 다음에 불안증을 나타내길래 또 한마디 했는데 그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자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침에 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예, 조문도 석사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매 기술, 우리가 또 무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술을 닦으면 3년에서 5년 걸리고 어떤 무술은 더 오래 걸려서 중국 무술은 더 오래 걸리고 늦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무식한 짓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어떤 소중한 기술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수를 한다면 그게 무술 기술이라면 한 5년이나 10년쯤 해야 경지에 이르는 무술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애지중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가르쳐서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이라면 지금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걸 이해만 한다면 바로 돌아서서 바로 즉시 쓸 수 있어야 그게 경매 기술인 것입니다. 즉 제대로 된 것이라면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쓸 수 있어야 경매 기술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은 이해가 됐다면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된 머리가 미련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들었고 이해만 되면 그 다음에 돌아서서 바로 성과가 나야 그게 실전 기술인 거예요. 그죠? 저희 PT 분 중에 최근에 붙으신 분이 여성분인데, 그분하고 시세조사와 분석 과정을 겪을 때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3건에서 4건입니다. 3건에서 4건인데, 처음 보낸 이메일과 두 번째가 다르고, 세 번째가 다르고, 네 번째가 다릅니다. 즉,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떠들고 이 각도로 조사하라 저 각도로 조사하라 왜 이건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실수다 이런 견해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 다음 조사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배웠는데 이해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배운 기술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명쾌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월씩 걸려야 되는가? 전 고시생처럼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본인이 돈 못 버는 어떤 그 몸 형태, 돈 못 버는
어떤 우유부단한 사고방식, 돈 못 버는 판단력, 요런 것, 또는 게으름, 그죠? 무지, 요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그 기술을 방해하는 것이지, 요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그 즉시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얼마나 해야지 됩니까? 아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최고의 과정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그분도 수년째 한 4년 가까이를 다른 데서 교육받고 컨설팅에 도입해 보려고 그래도 죽어도 안 되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배우니까 바로 알겠더라. 그래서 학습이 지금 최고의 과정이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벌써 9건, 10건에서 또 남에게 컨설팅도 해주면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벌써 얼굴에 자신감이 붙게 되죠. 그리고 뭔가 눈빛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면. 예, 그렇게 됩니다. 자, 학문은 긴 게 아니다. 길다는 것은 또 그 학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다. 밥 먹는 것처럼, 장작을 패는 것처럼 명쾌하고 간단해야 그게 학문이고 지식인 것이지, 돌고 돌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왔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수박 씨앗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수박 씨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수박 씨를 어디에다가 던졌는데 떨어진 장소가 모래나 이런 데다 이거죠. 모래 같은 데 떨어졌어요. 그럼 수박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떨어진 장소가 어디죠? 기름진 땅인 거예요. 적당하게 해도 비추고 적당하게 물도 비도 오고, 그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금물, 짠물 들어와 버리고, 모래 사이에는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조건이 좋은 장소에서 떨어진 수박 씨앗은 또다시 수박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수박 씨앗 중에 수박 씨앗이 다른 겁니까? 토양이 다른 겁니까? 네. 토양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수박 씨는 똑같지만은 어디에 던져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몸뚱이를 두느냐,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수박 씨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사람이 던지는 대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인 이상 스스로 어디에 몸이 속해 있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 또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 모든 외적 환경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장소를 본인이 모래밭에 본인의 몸을 뒀다면 몇 년을 해도 성과가 없는 것이고, 본인이 기름진 토양에 있다면 단기간에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저희 지사장들이 그랬고, 지사장들도 지사를 하기 전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죠? 하지만은 어느에 몸을 담느냐, 지사의 몸을 담으니 성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과가 있다. 처음에 본인들이 지사를 할 때 의심을 가졌고, 이게 정말 이런 모험이죠.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또 하나의 선택이고 굵은 선을 결정하는 이 기회에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들어와 보니 다르다 이거죠. 제가 송년회를 한다. 이제 조만간 소액투자클럽을 열 겁니다. 그런 경우도 같습니다. 어디에 내 몸뚱이를 두느냐. 왜 제가 여러 군데 대학원의 최고의 과정을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예, 좀 수준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좀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하나의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친구를 잘 사귀라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금 사귀거나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는 곳, 괜찮은 수준이 있는 곳,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도 배우고 싶고 그 사람들의 식견을 배우고 싶어서 저도 최고의 과정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 과정, 저 과정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나는 사람이고 이 수박의 씨앗처럼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곳,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에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경매라는 바닥에 발을 한번 담궜다면 당연히 모래밭이 아닌 기름진 토양을 찾아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얼레벌레 대충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소리를 제가 자꾸 하다 보니 저는 이제 무지한 사람 되게 싫어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우유부단한 어떤 기운, 나쁜 기운을 제 몸에 묻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여러분들이 땅에 이렇게 철포다가 앉지 않는 이유는 흙이 옷에 묻을까봐 싫어서죠. 그러죠?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 근처를 가면 얼굴을 찡그리고 돌아서 가고 피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향이 나는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있고 싶고 하지만 게으르고 아둔하고 무지한 식견을 갖고 있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아이디어도 없고 뭔가 정말 이거 뭐지? 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 보면 피하고 싶고 찡그리고 싶은 거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 몸에도 똥이 묻어 있으면은 내 몸 냄새에 익숙해지다 보면 몸에 똥 묻은 사람하고도 크게 역겨움이 없이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높은 수준의 어떤 품격으로 올리고 스스로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제가 말한 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오늘 막 이제 샤워하고 나왔어요. 깨끗한 어떤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옷에가 먼지가 많이 묻었고 똥 냄새가 나. 그런데도 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죠? 이거는 자연 법칙인 것이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은 경매의 어떤 실물을 접하는 분들의 어떤 가장 원초적인 궁금증이죠. 요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발품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하면 되는 건가요? 경매 기술을 얼마나 배워야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작은 돈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걸로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납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공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12월 19일 날 금요일 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송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송년회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888-5704로 전화를 하셔서, 자기 이름하고 어떤 연락처, 그 다음에 입금 계좌를 받으셔가지고 입금을 하시면 1명, 2명에서 자리를 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름표도 만들고, 그 다음에 1부, 2부 순서에 어떤 역할을 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가 갈 때, 손에다가 선물이라도 하나씩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 때, 우리 협회 공지에도 보셨겠지만은요, 송년회 드레스 코드는 레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립스틱이 빨갛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도리가 빨개도 상관없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몸에 하나라도 빨간 레드를 가지고 오셔야,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어떤 기획이죠. 품격 있는 클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도 이 경매 바닥과 부동산 바닥에 오중이 또중이들이 많으니, 가능하면 우리라는 어떤 깨끗한 어떤 틀을 한번 갖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뭉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독고죠. 독고다이로는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도 제 혼자서는 할 수 있지만은 커다란 부분, 일정 부분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수의 힘을 빌리되 그들이 같은 코드와 같은 방향을 보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또는 수준 높은 또는 울타리가 좀 높은 그런 모임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이 송년회 공지는 수시로 자주 하겠습니다. 한 12월 29일이니까 조금 서둘러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